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상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은 그 온라인 상의 그 줌 기능에 보면 오른쪽 하단쯤에 지구본이 있습니다. 지구본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셔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통일과 평화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이미 이제 초청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한국이 이미 70년 이상이나 된 그런 분단 국가죠. 특히 71년 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그 전쟁이 종결되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반면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는달까, 참조로 삼을 수 있는 독일은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들이 이 회의를 조직하면서 이런 통일 그리고 평화의 문제를 둘러싸고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는데, 특히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깊은 또 세밀한 연구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각 방면에서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서 해온 여러 논의들 또 실천들 이런 것들을 좀 조망을 하고 또 장래를 좀 또 전망도 해보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의 통일 3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참조를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독일학자들과 이 회의를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뭐 여러 지금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이렇게 비록 뭐 전면 오프라인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겸용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순서로서 오늘 이 회의를 조직할 수 있도록 물심양변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또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장님께서 지원이 없었더라면 사실 힘든 거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뭐 예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셔서 이 회의가 갖는 의미에 나름대로 동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서 결국 이 회의가 조직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총장님,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으로부터 환영사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총장 정진택입니다. 오늘 평화를 향한 통일의 여정, 이론, 실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고려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 함께해 주신 귀빈 여러분과 발표자 및 토론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직접 참석해 주신 윙클러 독일 대사관 참사관님, 크리스티안 탁스 나우만 재단 한국 사무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오늘 개최해 주시는 고려대학교의 문과대학과 한국사연구소 그리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학을 포함한 한국 사회는 커다란 변화와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1999년, 90년대 탈냉전 이후 30여 년 동안 전 세계는 20세기 국민국가와 국제질서를 뒷받침한 전통적 패러다임과 지식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서부터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한 한국의 대학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며 사회의 요구에도 부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급격한 변화와 위기에 직면할수록 대학은 현상을 추수하는 데 그치거나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학은 그 어느 때보다 옛 것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법고 창신의 자세로 과거를 성찰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국의 대학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특히 민족의 대학을 표방해온 고려대학교에게 이 과제의 무게는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개교 이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창출하며 한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전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인류의 공영 발전을 위한 보편적 가치와 지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민족이 그리고 국가가 당면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아시아 평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단 이래 수많은 통일 논의와 실천이 전개되었고 2000년대로 접어들며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개최되었으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남북관계는 여전히 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문제 해결을 21세기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읽어내고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를 성찰하며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고려대학교의 국제학술대회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안고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고대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던 세대들의 열망을 기억하며 새로운 방안과 전망을 모색해야 하는 때 매우 시적절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 확산된 코로나 재난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남과 북이 20세기 냉전과 분단이 낳은 적대적 관계를 넘어서서 당면한 재난과 과제를 함께 협력하여 대처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공생과 공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의 질서를 만들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모쪼록 지혜를 모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학생들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참사관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통일부의 이인영 장관께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본래 참석하시려고 하셨다가 일정상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축사의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축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 미하엘 라이펜슈툴 대사님, 크리스티안 탁스 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오늘 평화를 향한 통일의 여정, 이론, 실천,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고려대학의 문과대학과 한국사연구소, 그리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지난 70여 년간 남북의 분단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둘러싼 환경도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역시 북핵 문제와 미중 경쟁,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하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 최근 우리 사회에는 통일보다 평화가 점차 강조되기도 하고 관련된 논의가
활성화되는 추세도 있습니다. 올해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91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들의 경우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 필요 없다, 이런 문항에 71.4%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민족의 동질성보다 남북의 차이와 다름이 더욱 심화되어 왔고 통일 지상주의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설득력이 약화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통일보다는 평화를 통한 공존을 먼저 모색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현실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접근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로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결국 통일이 잊혀진 이슈가 되고 한반도 분단이 영구적으로 풀지 못할 미결의 문제로 남게 될 우려 또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변화된 인식을 통일에 앞선 평화라는 창조적인 인식으로 우리는 온전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평화를 중심에 둔 한반도의 새롭고 건설적인 통일 담론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때의 통일과 평화는 양자택일적 관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을 회피하거나 유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서 역동적으로 평화를 이해하고 추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공존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평화를 통한 통일이란 남과 북 어느 일방만이 주도하거나 상대를 압도하거나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적 국면을 열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일에 앞서 올 평화의 시간에 공존, 협력, 상생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남북이 좋은 민족 공동체로서 생명과 안전, 평화, 번영의 이익을 주고받으며 통합의 유익을 먼저 체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북의 주민들 속에서도 통일에 대한 열망이 피어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결정하고 그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논의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동서독이 통일을 통해 유럽의 평화와 협력을 확산한 경험은 오늘날 한반도에도 매우 소중한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사에 반복되어 왔던 전쟁이나 대립,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궤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 매우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동서독이 통일 과정에서 서로가 신뢰를 쌓으며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는 독일의 모델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남북이 공존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과 답보 상태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일관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며칠 후로 다가온 독일 통일 3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의 학술회의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역사적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탐망하신 가운데서도 이 학술대에 대해서 이런 관심과 또 축하의 말씀을 보내주신 이인영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한 독일 대사관의 이제 대사분께서 오시기로 하셨었습니다만은 또 일정상 오늘 부대사로 계시는 우리 한스 크리스티안 빙클러 참사관님께서 대신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단상으로 오셔서 축하의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zellenzen, meine Damen und Herren,
Als allererstes möchte ich Herrn Minister Yi für seine wichtigen und interessanten Worte sehr, sehr herzlich danken. Auch für die Tatsache, dass er zum Tag der Deutschen Einheit, dem 31., wie er gesagt hat, nach Deutschland kommen wird, nach Halle an der Saale in unser schönes Bundesland Sachsen-Anhalt. Darüber freuen wir uns sehr. Er wird der einzige ausländische Ehrengast an dieser Veranstaltung sein. Es ist mir aber auch eine große Ehre, an dieser Konferenz zu Fragen der Vereinigung Koreas und dem internationalen Frieden teilzunehmen. Ich möchte Herrn Dr. Tags für die Friedrich-Naumann-Stiftung hier in Korea sehr, sehr herzlich danken. Erst einmal für die gute Zusammenarbeit und die Einladung zu dieser Konferenz, auf die ich mich sehr freue. Ich freue mich auch sehr über die Möglichkeit, die fruchtbare und kreative Diskussion über mögliche Erkenntnisse aus der jüngeren deutschen Geschichte für eine mögliche Wiedervereinigung Koreas fortzusetzen. Obwohl der plötzliche Fall der Berliner Mauer für alle oder zumindest für die meisten sehr überraschend kam, wurde der Grundstein für dieses bedeutende Ereignis über mehrere Jahrzehnte gelegt. Die Öffnung der innerdeutschen Grenze durch die ostdeutschen Behörden führte zu einer europaweiten Transformation mit dem Ende der Sowjetunion, dem Ende des Kommunismus in Europa und der Demokratisierung Osteuropas. Gerade wir als Deutsche dürfen allerdings nie vergessen, in welchem Maße die Bürgerinnen und Bürger unter anderem der Republik Polen und der damaligen CSSR, der heutigen tschechischen und der heutigen slowakischen Republik, ihren wichtigen Beitrag für Frieden und Freiheit in Europa geleistet haben. Wir sind ihrer Furchtlosigkeit zu großem Dank verpflichtet. Dies unterstreicht, und das ist mir persönlich sehr, sehr wichtig, dass die Flamme der Freiheit auch nach langer Unterdrückung nicht erlischt. Dies sollte uns allen Anlass zur Hoffnung geben. Sie fragen sich möglicherweise, und das ist eine wichtige Frage, wie Deutschland auf dem Weg zur Vereinigung die Bedenken und mögliches Zögern der Außenwelt überwunden hat. Obwohl, wie ich schon sagte, die Öffnung der Berliner Mauer überraschend kam, begannen die Grundlagen für ein friedliches und vereintes Europa Jahrzehnte zuvor. Ich möchte mich hier kurz auf die Vorarbeiten konzentrieren, die Bundeskanzler Willy Brandt Anfang der 70er Jahre und Helmut Kohl Ende der 80er Jahre gelegt haben. Und bei einer Veranstaltung organisiert durch die 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dürfen wir den Beitrag liberaler Politiker wie unserem langjährigen Außenminister Hans-Dietrich Genscher und vieler anderer Personen aus diesem wichtigen politischen Spektrum nicht vergessen, für eine 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as ist wichtig, in Frieden und Freiheit. Die sogenannte Ostpolitik von Bundeskanzler Willy Brandt und Bundesaußenminister Hans-Dietrich Genscher war seinerzeit ein riskantes Unterfangen, das auf Versöhnung abzielte und die Kluft zwischen beiden Deutschlands verringerte, indem ein Austausch zwischen Ost- und Westdeutschland ermöglicht wurde. Diese Politik wurde durch verschiedene Verträge zwischen West- und Ostdeutschland, die Sowjetunion, Polen und weiterer Staaten in Mittel- und Osteuropa, die damals Mitglied des Warschauer Paktes waren, erfolgreich umgesetzt. Diese Politik ermöglichte mehr menschliche Kontakte zwischen West- und Ostdeutschland und legte so den Grundstein für die Wiedervereinigung viele Jahre später. Eine zentrale Herausforderung der Ostpolitik war die Abwägung zwischen besseren Kommunikationsmöglichkeiten zwischen beiden Deutschlands und einer Stabilisierung des kommunistischen Regimes in Staaten Osteuropas und Mitteleuropas. Man kann sich vorstellen, dass diese Politik von Kritikern der damaligen sogenannten sozialliberalen Koalition stark bekämpft wurde.
Ein weiterer Eckstein dieser Jahre war die Gründung der Organisation für Sicherheit und Zusammenarbeit in Europa, der OSZE. Die Vereinigten Staaten und Kanada waren Teil dieser Organisation. Das war den westeuropäischen Staaten und insbesondere insbesondere Westdeutschland sehr, sehr wichtig. Dieser Organisation, die einen Rahmen für die Stärkung der bürgerlichen Freiheit in Osteuropa schuf. Es war nicht von Anfang an ein Erfolg, aber es gab den zivilgesellschaftlichen Organisationen und den engagierten Bürgerinnen und Bürgern in Mittel- und Osteuropa mehr Luft zum Atmen. Die westdeutsche Regierung hat mithilfe der damaligen Europäischen Wirtschaftsgemeinschaft, der NATO und der OSZE einen starken Vertrauensrahmen geschaffen und wurde so zu einem vertrauenswürdigen Partner unserer Nachbarn. Die besondere Beziehung zwischen der damaligen Bundesrepublik, also Westdeutschland, und den Vereinigten Staaten spielte eine wichtige Rolle bei der Sicherung der Unterstützung unserer Partner für die Wiedervereinigung. Von Anfang an nach dem Mauerfall hat sich der damalige US-Präsident Bush und sein Außenminister James Baker Deutschland bei der Wiedervereinigung maßgeblich unterstützt. Auch deshalb stimmten auch widerstrebende Partner, die ich jetzt nicht benennen werde, dem 2+4-Vertrag über die Schlussregelung über Deutschland schlussendlich zu. Die Unterstützung der Sowjetunion für diesen Prozess war ein großer außenpolitischer Erfolg für die damalige Regierung Kohl-Genscher. Diese Unterstützung war für die Sowjetunion, die im Zweiten Weltkrieg so sehr gelitten hat, nicht leicht zu leisten und kann nicht groß genug gewürdigt werden. Bis zur deutschen Einheit war es damals ein langer Weg. Aber Vertrauen und Zusammenarbeit spielten eine große Rolle, um alle Partner für dieses würdige Ziel ins Boot zu holen. All diese Überlegungen sind in der politischen Debatte hier in Korea nicht unbekannt. Ohne jetzt ein Spoiler zu sein, möchte ich aber auf einige Unterschiede der Diskussion in Europa und hier in Nordostasien hinweisen. Es gibt Unterschiede zwischen der deutschen und koreanischen Situation, die die Herausforderung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noch viel größer machen. Nummer eins: Die ehemalige DDR hat dem Westen niemals mit Atomwaffen gedroht. Die ehemalige DDR hat nie einen Krieg gegen den Westen geführt und es wurden auch in schwierigen Zeiten in den 80er Jahren, ich erinnere zum Beispiel an die Nachrüstungsdebatte, nie die menschlichen Kontakte vollständig eingestellt und zurückgefahren. Diese Kontakte zwischen gespaltenen Familien, Besuche in Ostdeutschland, der regelmäßige Austausch in Kultur und Sport waren ein wichtiger Schlüssel zu einer erfolgreichen Annäherung. Nochmals vielen herzlichen Dank, dass Sie mich als Vertreter der deutschen Bundesregierung hier eingeladen haben. Seien Sie versichert, dass wir Deutsche unser Möglichstes tun werden, um Ihr Streben nach dem würdigsten Ziel zu unterstützen, ein vereintes, friedliches und vereintes Korea zu unseren Lebzeiten. Vielen herzlichen Dank. 네, 감사합니다. 여러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하셔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 이번 학회 학술 회의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그리고 또 여러 기술적인 지원도 함께 해주신 독일의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의 한국 사무소 소장님 크리스티안 탁스 소장님으로부터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Ich habe mich sehr gefreut, dass Herr Minister Yi
das Wort persönlich an uns gerichtet hat, auch nur, wenn auch nur über Video. Das bedeutet uns, glaube ich, allen sehr viel. Sie, die Sie ja heute online und offline sind, möchte ich im Namen der Friedrich-Naumann-Stiftung ebenfalls herzlich begrüßen. Sehr geehrter Herr Präsident Dr. Jung, sehr geehrter Herr Winkler, sehr geehrte Vortragende,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Im Namen der 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möchte ich Sie herzlich zu dieser bedeutsamen zweitägigen Konferenz begrüßen. Wir freuen uns, dass wir diese zusammen mit der Korea University und dem Tübingen Center for Korean Studies durchführen können. Es ist im besten Sinne eine deutsch-koreanische Veranstaltung zu einem Thema, das nur wenige Länder so kompetent miteinander bearbeiten können, denn es gibt glücklicherweise weltweit nicht so viele Länder mit Teilungserfahrungen. Die Deutschen sind ein glückliches Volk, denn schon im vergangenen Jahr konnten wir den 30. Jahrestag der Wiedervereinigung feiern. Ich habe weltweit noch kein anderes Land besucht, in dem man so gut wie in der Republik Korea nachvollziehen kann, was das für uns Deutsche bedeutete. Und Sie werden auch nirgendwo ein Land finden, in dem so viel Wissen um die deutsche Geschichte des 20. Jahrhunderts vorhanden ist. Optimale Rahmenbedingungen also für diese zweitägige wissenschaftliche Konferenz, die hochkarätige Fachexperten aus beiden Ländern zusammenführt. Deutschland hat die Teilung überwunden. Auf der koreanischen Halbinsel währt sie seit 7 Jahrzehnten und ein Ende ist nicht absehbar. Sie ist hier strikter, konsequenter und brutaler, als sie in Deutschland jemals gewesen ist. Und die Unterschiede zwischen Nord und Süd in Korea sind gewaltiger, als sie in Ost und West in Deutschland jemals gewesen sind. Ich weiß das aus eigenem Erleben. Zwar bin ich in der Bundesrepublik aufgewachsen, fuhr aber als Kind und Jugendlicher trotz Teilung jedes Jahr mit meiner aus dem ostdeutschen Thüringen stammenden Mutter in die DDR, um Verwandte zu besuchen. Als die Tante meiner Mutter Rentnerin geworden war, besuchte sie uns im westdeutschen Stuttgart. Hier auf der geteilten koreanischen Halbinsel ist selbst dies unvorstellbar. Auch wenn manches nicht vergleichbar ist, lohnt es sich doch auf jeden Fall gemeinsam auf wissenschaftlichem Niveau eine Bestandsaufnahme vorzunehmen, Erfahrungen zu objektivieren und auszutauschen und Szenarien zu entwickeln. Dies wird heute und morgen geschehen. Wir müssen dabei feststellen, dass nicht nur die Politik, sondern auch eine Pandemie Menschen voneinander trennen kann. Denn wegen der noch nicht besiegten Pandemie mussten wir ein Hybridformat wählen, teils online, teils offline. Lassen Sie mich kurz erläutern, wofür die Friedrich-Naumann-Stiftung für die Freiheit steht. Wir sind eine unabhängige deutsche Non-Profit-Organisation, die 1958 gegründet wurde. Unsere Philosophie ist die Förderung liberaler Ideen, die individuelle Freiheit und Verantwortung, Marktwirtschaft, Rechtsstaatlichkeit und Menschenrechte umfassen. Heute, 63 Jahre nach unserer Gründung, haben wir Projekte in rund 65 Ländern weltweit. Die Stiftung eröffnete 1987 hier in Seoul ihr Büro. Sehr oft werden wir auch zu den deutschen Erfahrungen mit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konsultiert. Sie können sich sicher sein, dass wir darüber ganz besonders gerne sprechen. Und so freuen wir uns auch, dass wir am Zustandekommen dieser Konferenz mitwirken konnten. Ich freue mich auf die nächsten beiden Tage des intensiven Austauschs und danke allen Beteiligten für ihre Mitwirkung.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개막식은 대체로 이 정도 순서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 본학술대회를 조직하는 데서 여러 그 지원과 또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해주신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통일부의 이인영 장관님, 그리고 주한 독일 대사관의 빙클러 부대사관님, 그리고 나우만 재단의 크리스티안 탁스 우리 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것으로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